과학기술 발전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주체 과학발전의 새로운 연대기가 아로새겨지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신적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살아나가는 시대라고 하시며 우리의 주체 과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혼신의 자욱은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일도선 과학기술 전당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여기 쑥솜을 과학의 솜으로 개발할 때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수성지께서는 2015년 2월 26일 몸소 찬바람 부는 여기 건설 현장에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수성지께서는 당창건 70돛을 맞으며 많은 대상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과학기술 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이 응축되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 건축예술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 세울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수성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전당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총수성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전민이 와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최신 과학기술의 보급고점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은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면 자동차들이 시임 없이 연료 공급소에 와서 연료를 공급받고 가는 것처럼 최신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유통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진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그 힘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과학기술 전당은 21세기 주체 건축 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준공의 그날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준공 대풀을 끊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 전당 운영을 잘해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강국화, 인재 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올해 봉사기 능력을 확장하고 수천만 건의 대규모 자료기지를 정비 보강해서 정보 봉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성중앙기관들과 각도 도서관들의 종합정보봉사체계, 전자자료 수학체계를 도입해서 과학기술 전당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이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전선을 비롯해서 국가 중요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단위들과 밀접히 연계해서 정보 수요를 제때 장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들을 제때 보급함으로써 실질적 국가 발전과 인민 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울 때 대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국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국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국가 부흥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백두산 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자.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혁명협의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손봉대, 돌격대의 유능한 정치일꾼, 힘있는 선전선동으로 청년들을 당결정 관철이로 불러일으키는 열혈의 청년 지휘관이 될 드높은 요리안고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계속 답사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의지와 난관 극복 정신을 체질화하고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는 데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요리들 높이 행군을 다구쳐온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이 무포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 수경하시면서 대홍단지구 진출을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신 무포 수경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위협 실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포 낚시터를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답사 기간에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 혁명가요 대열 합창 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의 맹세 모임이 삼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당이 요려준 혁명의 새겨정 백두산 대약에서 체득한 빨치산 정신과 선열들이 지녔던 강인성과 투쟁성, 혁명성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믿음직한 청년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부유하고 문화적인 지상촌으로 전변될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미래를 깊이 새겨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 농촌 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철산군 우원세평농장, 령천군 동신농장, 부령군 사농장, 함흥시 회상구역 동농장 마을들의 새집들이 훌륭히 건설돼서 우리식 문명의 선경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눈부신 발전 면모를 보여주며 철산군 우원세평농장 서재지 마을에 사회주의 맛이 나고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 농촌문화주택들이 희한하게 일떠섰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 새로 건설된 철산군 우원세평농장 서재지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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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이 끝난 다음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굳건히 갖춰진 이런 희한하고 현대적인 살림집에 입사하고 보니 우리 경의하는 모스님께서 농장원들에게 안겨주신 이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장원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텔레비전에서만 봐던 사회주의 리상촌이 우리 원세평 농장에도 현실로 펼쳐져 다시 사람들도 부러워할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담한 살림집이 저에게도 차려졌습니다. 이 대를 두고도 잊지 못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운덕에 그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서 고마운 우리 당의 운덕에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령천군에서는 공사의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거리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서 동신농장 서재지 마을의 살림집 공사와 지대 정리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경례는 첨성지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정말 궁궐 같은 새 집을 받아안고 보니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민들에게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비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휘황한 레일을 그려주며 부령군 사하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제4작업반 마을에도 농촌의 특성에 맞게 건축 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되고 현대적 미감이 나는 새 문화주택들이 건설됐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마을이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이 세상에 농민들은 많아도 위대한 오보이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농민들처럼 행복한 근로자들은 없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실증하며 함흥시 회상구역 동흥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제4작업반 마을에도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새집돌이가 시작되자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이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는 애국 농민이 될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시려고 심려러거를 담고 계신 우리 원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을 빨려서 진직하게 받들겠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남긴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원한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간특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든 일제의 죄악에 찬 조선 침략 사이는 지금으로부터 147년 전인 1876년 2월 27일 무력에 의한 위협 공갈로 조선 봉건 정부를 강박해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강요한 범죄 행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그 악착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에 있어서 일찍이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제 침략자들의 강화도 조약 조작 책동도 있습니다. 이 조약이야말로 조작 과정과 조항별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략성과 악랄성, 허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나아가서 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일제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이 운양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일제는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고 꾀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운양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 측에 넘겼으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자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 측을 강박해서 굴복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자들은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자 때를 만난 듯이 조선 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 행위를 했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그 문제를 따진다는 구실로 대규모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회담 장소인 련무당에 대포를 설치해놓고 그것을 쾅쾅 쏘아대면서 조선봉건 정부를 위협 공갈에 나섰으며 끝끝내 12개 조항으로 된 날강도적인 강화도 조약을 강압 체결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명칭상 저일간의 수호적유라고 되어 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利益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자들은 강화도 조약에서 저들의 치외 법권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조선 봉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의 구속력 없이 제 마음대로 조선에서 침략과 약탈을 비롯한 온갖 범죄 행위를 감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날강도적인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강제 개방되었고 일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 책동이 로고라됐습니다. 조선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강화도 조약은 그 후 치욕적인 울사 5조약으로 이어졌으며 그 후 우리 인민은 40여 년간에 걸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발굽 아래서 고통과 순환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이 날강도적인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력이 약하면 나라의 자주권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자들에게는 강력한 국력으로 맞설 때에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리인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 일제가 이 땅에 남긴 원한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으며 기어이 1100배로 핏값을 받아내고야 말 복수자들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염병 상황의 특징은 일부 나라들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감염자들이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보건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봄철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현상은 계절에 따라 유행되는데 해마다 봄철과 겨울철은 질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문가들은 봄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악성 전염병과 여러 계절성 질병에 의한 동시 감염입니다. 봄철엔 기후가 자주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며 악성 전염병과의 동시 감염 환자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봄철에 주의해야 할 문제는 각종 전염병의 재발로 인한 중증 환자 증가입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날씨의 영향으로 만성질병 환자들 속에서 병세가 악화되고 이러한 만성질병 환자들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키게 되며 쉽게 중증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온화한 나라의 바이러스 학자들이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XBB.1.5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XBB.1.5가 왁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이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정전의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심히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6일 현재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964만여 명, 사망자는 679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열대성 폭풍이 24일 모잠비크에 들이닥쳤습니다. 열대성 폭풍에 의한 폭우로 해안가 마을이 물에 잠기고 건물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갔다고 합니다. 유엔 기상기관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최근 미국에서 폭설, 폭우, 강풍을 동반한 겨울철 폭풍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간 지역들에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22일에는 강력한 폭풍으로 노스 다코타주와 사우스 다코타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에서 많은 학교와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기상당국은 20여 개 주의 2,400만여 명에게 폭풍 및 추위 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